어머님, 임대인 오실 때까지 여기 계세요. 옥탑방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노야, 수진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것을 3천만 원과 함께 이 좁은 옥탑방에 버려진 거예요. 월요일 아침, 준노 부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보험금하고 구멍가게 정리한 돈. 하지만 괜찮아요. 아들과 같이 살 수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2개, 생수 1병 반.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라면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냈습니다. 준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고죄 기각. 이겼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였으니까요.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임대인 오실 때까지 여기 계세요. 옥탑방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노야? 수진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보니 배터리는 5%.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것을 3천만 원과 함께 이 좁은 옥탑방에 버려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68.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5년째예요. 경상도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죠. 준노. 올해 42.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결혼한 지는 12년 됐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학원 강사. 손주는 아직 없고요. 토요일 아침 나는 마당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장미나무. 올해도 예쁘게 피었네요. 여보, 보이죠? 올해는 꽃이 참 많이 폈어요.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말을 걸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우냐고요? 물론 외롭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내 인생인데. 그날 오후였어요. 준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계세요? 저희가 내려가려고요. 뜻밖이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내려온다니. 1시간 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노가 환하게 웃으며 안아줬어요. 수진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고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 톤이 높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저희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엄마 모시고 살기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저희가 모시고 살겠어요. 수진아, 정말이니? 네. 진심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기다렸던 말. 엄마 모시고 살게요. 드디어 들었습니다. 아, 하느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내 아들이 드디어 날 생각해 주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그런데요. 저희 집이 좁아서 새 집을 구하려고요. 그래. 얼마나 드는데? 다가구 옥탑방인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3천? 네. 저희 돈으로는 부족해서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낼게. 우리 같이 살자. 엄마 고마워요. 준노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보험금하고 구멍가게 정리한 돈. 노후 대비용으로 모아뒀던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아들과 같이 살 수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준노 부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랑 같이 살 집 보증금이요. 아, 네. 직원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듯한. 하지만 그땐 몰랐죠. 오후에 계약하러 갔습니다. 다가구 주택 4층 옥탑방.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숨이 찼어요. 여기 높네. 경치는 좋아요, 어머님. 문을 열었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방. 낡은 벽지에 금이 가 있고 창문은 작았어요. 여기서 우리 셋이 살아? 엄마, 곧 리모델링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계약자 이름, 박영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거 내 이름인데? 네, 어머님. 어머님 돈으로 계약하니까 어머님 명의로 해야죠.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3천만 원을 중개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돈이 임대인한테 가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 열쇠는 내일 받을 거예요. 임대인이 오늘은 바빠서요. 그래. 그럼 언제 이사해? 곧요. 곧 모시러 올게요.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때 느꼈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뭐지, 이 기분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아들이 날 속일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끝났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그날 밤 설렘과 불안 사이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드디어 아들과 같이 사는구나. 드디어. 하지만 알았어야 했죠. 그게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어머님, 임대인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문이 닫히고 밖에서 잠기는 소리.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함정이었구나. 어머님, 임대인이 열쇠 전달하러 온대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언제쯤 오시는데? 곧 오실 거예요. 1시간 정도요. 알았어. 준노와 수진이가 옥탑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밖에서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그는 소리였어요. 준노야? 수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안 열려? 다시 잡아당겼죠.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잠긴 거였습니다. 준노야, 문 좀 열어줘.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잠깐, 나 여기 있어.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 5%. 준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한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준노야, 문이 안 열려. 빨리 와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보냈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여기 갇혔어.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설마 일부러 가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실수했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어요. 밖을 내다봤죠. 아래로 번화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갔죠. 도와주세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4층 옥탑방은 너무 높았어요. 내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라면 3개, 생수 2병, 그게 전부였어요. 수진이가 준비해 놓은 거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라면만 있지? 왜 생수만 있지?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1시간만 기다리자. 임대인이 오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었죠. 오후 6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을 켰어요. 깜빡거리는 낡은 전구. 희미한 빛이 방을 비췄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라면을 끓여 먹을까? 아니야, 아껴야 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생수만 조금 마셨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3%로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준노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줘. 배터리가 1%가 됐습니다. 그리고 꺼졌어요. 핸드폰 화면이 깜깜해졌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밤 9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저녁 먹는 소리였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엄마 아빠 대화 소리, TV 소리도 들렸어요. 행복한 가족의 소리. 나는 그 바로 위층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천장 위에 갇힌 노인이 있다는 것을. 눈물이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아들을 믿었는데, 며느리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거야? 아니야, 아직 몰라. 내일 아침이면 올 거야. 그냥 깜빡한 거야. 곧 데리러 올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도된 거라는 것을, 나를 버린 거라는 것을. 밤 11시 아래층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거였어요. 나만 깨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없었어요. 베개도 없었죠.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어요. 가을밤은 차가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곰팡이 핀 모서리.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죽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준노가 날 버렸어. 우리 아들이,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믿을 수가 없어.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잠깐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준노가 나타났어요. 엄마, 학원 다녀올게. 밝게 웃으며 손 흔드는 준노. 그때는 참 예뻤는데. 그때는 엄마를 사랑했는데. 준노야, 엄마 버리지 마. 꿈속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아침 7시. 햇빛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혹시 꿈이었을까? 문을 열어봤어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생수 한 병이 반으로 줄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라면은 아껴야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죠. 정상적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만 빼고요. 나만 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준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 앞으로 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4층, 3층, 2층. 하지만 지나쳤습니다. 옥탑방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래층 누군가였던 거죠. 실망했습니다. 오후 2시.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어요.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라면 한 개가 이렇게 귀한 줄.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라면 2개 남았어. 생수 1병 반 남았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오후 5시 다시 준노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충전기도 없었어요. 완전히 단절된 거였습니다. 세상과 가족과 모든 것과. 저녁 7시 아래층에서 또 저녁 먹는 소리.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뭐 먹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갈비찜이야. 와, 좋아요. 행복한 소리였어요. 나는 빈 라면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나도 저랬는데, 준노한테 맛있는 거 해줬는데, 이제는 없어요. 밤 10시, 둘째 날 밤이 왔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갇혀 있었죠.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준노도, 수진이도, 임대인도. 애초에 임대인 같은 건 없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를 여기 가두려고 꾸민 거였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어떻게든 살아야 해. 내일 아침이 되면 도움을 청할 거야. 창문으로 뭐라도 던질 거야. 누군가는 알아챌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떴을 때 나는 소파에서 웅크린 채로 있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이틀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다행이었죠. 적어도 물은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다시 봤어요.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2개, 생수 1병 반.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모레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만 생각하자. 오늘만 버티자.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라면은 저녁 때 먹기로 했죠.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모두가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나만 빼고요. 나만 이 좁은 옥탑방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까요? 저 위에 누군가 갇혀 있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나갈 뿐이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소리를 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4층 옥탑방의 작은 소리는
거리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어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턱에 기대어 섰어요. 무기력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아무도 안 오는 걸까? 준노는 정말 날 버린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버린 거야. 일부러 여기 가둔 거야. 3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를 없애버리려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 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는데 27시간 진통 끝에 너를 낳았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청소일하며 학원비 벌었어.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다 내가 댔잖아.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무릎을 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나왔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살아야 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 도구가 있을 거야. 서랍을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장도 열어봤죠.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장실 수납장을 뒤졌습니다. 휴지 한 롤. 그게 전부였어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젓가락 2개, 숟가락 하나, 플라스틱 나이프 1개. 그게 다였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문을 부술 수도 없고 창문을 깰 수도 없어요. 다시 무기력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곰팡이 핀 모서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을 거쳐갔을까요? 다들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불행했을까요? 오후 2시쯤 됐을 거예요. 배고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라면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에서 2번째 라면.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오랜만에 듣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라면을 넣고 기다렸어요. 3분. 시간이 참 느리게 갔습니다. 드디어 끓었어요. 그릇에 덜어서 한 입 먹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라면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아껴가며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죠. 배가 조금 차올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라면 1개 남았어. 생수도 1병 남았어. 내일이면 다 떨어질 거야. 그럼 그 다음엔 굶어 죽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누군가 날 찾아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또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깜빡거리는 불빛, 외로운 불빛이었어요. 아래층에서 또 저녁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아이의 목소리. 삼겹살이랑 된장찌개야.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 우와, 좋아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가족의 소리.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겠죠. 바로 위에 누군가 갇혀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요. 밤 9시,
아래층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 드라마 배우들의 대사, 정상적인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비정상적인 곳에 있었어요. 이 좁은 옥탑방, 이 감옥 같은 곳에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까요? 배는 고팠지만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조금씩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봤어요. 여보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힘내. 고마워요, 여보. 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라져 갔어요. 가지 마요. 여보. 소리쳤지만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어요. 새벽 3시. 꿈이었습니다. 다시 혼자였어요. 이 어두운 옥탑방에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또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만 있었어요. 새벽 5시쯤 됐을까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7시,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서 참새가 지저귀고 있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지러웠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생수 한 병의 절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안에 누군가 와야 해요. 안 그러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또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등교, 장보기.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만 멈춰 있었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누가 오는 건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층, 4층, 그리고 멈췄어요. 옥탑방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정말로 누가 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와주세요. 문이 잠겨서 못 나가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거기 누구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준노도 수진이도 아니었어요. 네, 저 여기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잠깐만요.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괜찮아요. 남자가 내 팔을 부축해 소파까지 데려갔어요. 물 좀 드릴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자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어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건물 관리인 김영수라고 합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여기 계신 거예요? 남자가 물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영자라고 해요. 아들이 저를 여기 두고 갔어요. 아들이요? 네. 계약하러 왔다가 여기 갇혔어요. 관리인 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보증금 내셨어요? 네.
3천만 원. 제 돈으로요. 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이 집 보증금 안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임대인한테 보증금 한 푼도 안 들어왔다고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아마도 아드님이 가져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정말로 사기였구나. 정말로 날 속인 거구나. 3천만 원을 가로채고 날 여기 버린 거구나. 김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혹시 경찰 부르실 거예요?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제 자식이에요. 그래도 어르신, 제발이에요. 경찰은 안 돼요. 김 씨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김 씨가 부축해줬습니다. 천천히요, 어르신. 한 걸음 한 걸음 옥탑방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3일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3천만 원. 내 평생 모은 돈.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를 옥탑방에 가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김 씨가 물었어요. 어르신,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가가 있어요. 그럼 거기로 모셔다 드릴게요. 제 차가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 건물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3일이었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아니, 내가 달라진 거겠죠. 나는 이제 배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는 본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뭔가 해야 한다는 것.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아주 곧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 관리인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의 냄새였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계셔도? 네, 괜찮아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익숙한 곳이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번호 드릴게요.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 씨가 명함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씨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혼자가 됐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일 동안 억눌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야? 정말로 나온 거야?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반찬, 우유, 달걀. 평범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집을 떠나기 전에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달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내고 불을 켰어요.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깼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정상적인 삶의 소리였어요. 달걀 후라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을 퍼서 김치를 곁들였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어요.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려고 해도 자꾸 나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부팅 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기다렸어요.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어요. 부재중 전화 연건, 문자 메시지 연건, 카톡 메시지 연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노한테서 연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진이한테서도 없었고요. 3일 동안 엄마를 옥탑방에 가둬놓고 연락 한 번 없었던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로 날 버린 거구나. 정말로 신경도 안 쓰는 거구나.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야, 그럴 순 없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 아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장미나무가 보였어요. 꽃은 이미 다 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집뿐이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푹신한 베개. 3일 만에 누워보는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편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옥탑방이 떠올랐습니다. 잠긴 문, 작은 창문, 희미한 전구, 그리고 준노와 수진이의 얼굴. 차갑게 문을 닫고 나가던 그 모습들.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준노가 나타났어요.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예쁜 아이였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날 이렇게 대하게 된 걸까요? 꿈속에서도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 반모, 파 조금, 된장 한 숟갈.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장미나무를 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져 있었어요.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가을 소리였습니다. 쓸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렇게 맑은 날인데 왜 나는 이렇게 슬플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어요. 낙엽을 다 쓸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노한테 전화를 걸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왜 날 가뒀냐고? 왜 3천만 원을 가져갔냐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나올까요?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에서 끊어졌습니다. 받지 않은 거예요.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노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쳤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칠 동안 안 보이시길래. 아, 네. 잠깐 일 좀 있어서요. 그렇구나. 그나저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얼른 가고 싶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그래요. 몸조리 잘하세요.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어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핸드폰을 또 봤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준노는 정말로 날 버린 거였습니다. 확실했어요. 이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키워온 아들. 밤새워 간호하고 아껴서 키운 아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청소일 하던 그 시절.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구멍가게 연장 영업하던 그때. 다 헛수고였던 거예요. 다 의미 없었던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만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3천만 원도 없어졌는데, 노후 자금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만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밤 9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봤어요. 혹시 준노?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 김영수입니다. 관리인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신가 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경찰에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인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신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에요. 하지만 어르신, 3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요. 그리고 감금까지 당하셨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는 없어요. 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경찰 신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것.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그리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야겠어. 준노를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어. 왜 이랬는지, 왜 날 이렇게 대했는지 대답을 들어야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초췌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준노를 만나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손수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어요. 들판, 건물, 차들.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시간쯤 걸렸을까요? 서울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준노 회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역에서 내렸습니다. 빌딩 숲이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모두 목적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도 목적지가 있었어요. 준노였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5층이요. 준노 씨 만나러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자요. 어머니예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 기다렸어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만날 수 없대요. 그럼 기다릴게요. 여기서는 기다리실 수 없어요. 밖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준노를 찾았습니다. 보였어요. 수진이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옥탑방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웃고 있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준노를 향해 걸어갔어요. 준노야. 불렀습니다. 준노가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니? 왜 여기 와요? 할 말이 있어서. 수진이가 준노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건 없어요. 가요. 수진이가 준노를 끌었어요. 준노가 따라갔습니다. 잠깐, 준노야. 소리쳤지만 준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멀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봤습니다. 사라지는 뒷모습을 봤어요.
내 아들이 날 외면하고 가는 모습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돌아섰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끝이구나. 정말로 준노는 날 버린 거구나.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밤이 됐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노 얼굴이 떠올랐어요. 외면하던 그 표정, 차갑던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새벽을 맞이했어요.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될 뿐이었어요. 무의미한 하루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깨어나고, 반복되는 하루였어요.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은 꺼놨어요. 켜봤자 연락이 없을 테니까요. TV도 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하지만 그게 외로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깊고 어두운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청구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평범한 고지서들이었죠. 하나씩 받습니다.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3천만 원을 준노한테 빼앗기고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은 들어요. 그럼 3개월밖에 못 버텨요.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일해서 모은 돈, 다 사라졌어요. 아들 때문에, 믿었던 아들 때문에 다 잃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됐나 봐요.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요즘 잘 먹지 못했거든요. 입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계란, 우유, 간단한 것들만 있었습니다. 라면을 꺼냈어요.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라면을 넣고 기다렸습니다. 3분. 긴 시간이었어요. 끓는 라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답은 없었어요. 그릇에 라면을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그냥 뒀어요. 이 고통이 좋았어요.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과연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비 냄새가 났어요. 가을 비의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요. 창가에 앉아서 비를 보곤 했죠. 영자야, 비 오는 날은 참 좋아. 왜요? 세상이 깨끗해지잖아. 모든 먼지가 씻겨 내려가잖아. 그랬었죠. 여보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내 마음의 먼지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무겁고 어두운 먼지들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조로운 소리였어요. 하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비가 함께 있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칠 만에 켜보는 거였어요. 부팅이 됐습니다. 알림이 떴어요. 부재중 전화일 건 누구지?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관리인이었어요.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부 여쭤봅니다. 괜찮으신지 궁금해서요. 연락 주세요.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날 걱정해 주는데 정작 내 아들은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두 번째 신호음에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네, 저예요. 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핸드폰을 꺼놨었어요.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말해야 하나요? 하지만 거짓말하기 싫었어요. 별로예요.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혼자 계시면 당연히 힘드시죠. 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폐를 끼칠 순 없죠. 폐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좋습니다. 12시에 역 앞 식당에서 봬요.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따뜻함. 그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었어요. 그날 밤은 조금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씻었어요. 옷을 골랐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췌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한 색이었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어제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야겠구나. 이렇게라도 살아야겠어.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며 살아야겠어. 역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이 보였어요. 김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어르신, 여기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가시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정식으로 2개 주세요. 김 씨가 주문했습니다. 잠깐 기다렸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 국, 반찬들. 푸짐했어요.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네, 솔직히 힘들어요. 당연하죠.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잠도 잘 못 자고요. 많이 드세요. 몸이 건강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혹시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계획이요? 네, 생활 계획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돈도 별로 없고 앞이 막막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혹시 일자리 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자리요? 제 나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청소 일도 있고, 식당 일도 있고, 돌봄 일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일을 해야 하나? 68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아는 곳 알아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점심을 다 먹었어요. 김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사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음에 커피라도 사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따뜻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일자리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핸드폰 켜놓으세요. 네, 켜놓을게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와는 달랐어요. 희망이 조금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예요. 일자리 하나 알아봤어요. 정말요? 네, 식당 설거지 일인데요. 하루 4시간, 주 5일이에요. 월급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1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해볼게요. 좋습니다. 내일 면접 보러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여관 만나 식당으로 가세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좋았어요. 그날 밤 옷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서 다렸어요.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일찍 잤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영자야, 잘하고 있어. 여보, 힘내. 넌 할 수 있어. 고마워요, 여보. 남편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나갔습니다. 역으로 걸어갔어요. 만나 식당을 찾았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나왔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자 씨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얘기 좀 나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어요. 설거지 일 해보셨어요? 네, 집에서 평생 했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도 웃었어요. 그럼 됐어요. 힘들지만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잘 부탁해요. 악수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시작. 68배 새 출발.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긴장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씻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어제 준비해둔 깨끗한 옷,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단정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와 계란 후라이.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핸드폰, 손수건.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가을 아침의 공기였습니다. 걸었습니다. 역을 향해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목적지가 있는 걸음이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좋았어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만나 식당. 간판이 보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어요.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오, 왔어요? 일찍 왔네요. 네, 긴장돼서 일찍 나왔어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안 가르쳐 줄게요. 이리 와요. 따라갔어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크지 않은 주방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설거지하는 곳이에요. 보세요.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싱크대, 세제, 수세미. 간단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릇은 여기 담아두고 씻은 건 여기 말리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봐요. 첫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틀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세제를 묻혔어요.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거품이 일었어요. 깨끗해졌습니다. 헹궜어요. 물기를 털고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됐어요. 해냈습니다. 첫 그릇을 씻어냈어요. 사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잘하네요. 고맙습니다. 계속 씻었어요. 그릇, 접시, 숟가락, 젓가락.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옥탑방에 갇혀있던 그때보다는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쌓였어요. 빠르게 씻어야 했습니다. 손을 놀렸어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땀이 났어요.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닦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씻었습니다. 그릇, 그릇, 그릇. 끝없이 쌓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씻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어느새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어요. 마지막 그릇을 씻었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손을 봤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더 주름져 보였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해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수고했어요. 첫날인데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힘들었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내일도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곤했어요. 정말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일을 했다는 것, 돈을 벌었다는 것,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여전히 빨갛고 아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얼음을 꺼냈어요. 수건에 싸서 손에 댔습니다. 시원했어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첫 출근, 첫 설거지, 첫 월급날을 기다리는 마음.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68배 다시 시작하는 삶.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런 눈물이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일하고 먹는 밥은 달랐어요. 더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씻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피로가 풀렸어요. 근육이 이완됐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영자야, 잘했어. 여보, 정말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넌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의 위로가 느껴졌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어제 일한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갔어요. 두 번째 출근이었습니다. 첫날보다는 덜 긴장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어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와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네.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익숙했어요.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그릇을 씻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릇이 쌓였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씻어나갔어요. 하나씩 하나씩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오늘도 해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제보다 더 빨라졌네요.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2조로 계속하세요. 네.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이틀째였습니다. 이틀을 버텼어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출근했어요. 매일 그릇을 씻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다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친절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좋았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봐 주곤 했어요. 괜찮아. 할만해.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훨씬 열심히 하세요. 칭찬해 줬어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이 왔어요.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열어봤어요. 120만 원. 현금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봤어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 정확히 120만 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 돈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돈이었어요. 통장에 넣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270만 원. 늘어났습니다. 1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기뻤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축하를 했어요. 마트에 가서 고기를 샀습니다. 삼겹살 한 팩. 비싸지 않은 거였어요. 하지만 나한테는 사치였습니다. 집에 와서 구웠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침이 고였습니다. 상에 차렸어요. 상추, 쌈장, 김치. 혼자만의 저녁상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또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작은 행복. 하지만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봐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웃고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첫 월급 120만 원. 작지만 소중한 돈. 그걸로 산 고기. 혼자 먹은 저녁.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이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야 했어요. 옷을 입고 밥을 먹었습니다. 나갔어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준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수진이는 여전히 잘 살고 있겠죠. 내 돈으로요. 여전히 화가 났어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복수였습니다. 살아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였어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일을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 인생도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추웠습니다. 매일 출근했어요.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쉬지 않고 나갔습니다. 식당까지 걸어가는 길. 미끄러웠어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됐어요.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요.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버니까요. 그래서 조심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어요. 식당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됐어요. 주방은 더 따뜻했습니다. 뜨거운 물 때문이었죠.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내 일터구나. 내가 필요한 곳이구나. 그 생각이 좋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어요. 겨울이라 더 갈라졌습니다. 피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랐어요. 약국에서 산 싼 크림이었습니다. 조금은 나아졌어요. 일하며 사람들을 봤습니다. 손님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준노가 어릴 때는 저랬어요.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 나, 준노. 작은 식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웃음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릇을 씻었어요. 생각을 지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하나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주방에서 밖을 봤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엄마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를 부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리웠습니다. 누군가 날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준노는 이제 안 부르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일을 계속했어요. 그릇을 씻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어요. 사장님이 왔습니다. 영자 씨, 잠깐 나와봐요.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손님이 많았는데 잘해줬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뭐예요? 보너스예요. 석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해줘서요. 열어봤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많은데요. 아니에요. 영자 씨 일 잘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성실하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또 울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칭찬받는다는 것,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통장에 넣었어요. 50만 원.
보너스였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530만 원, 1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530만 원이 됐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내 힘으로 모은 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샀어요. 고기, 생선, 야채, 과일도 샀습니다. 사과 한 봉지. 비쌌지만 샀어요. 보너스 받은 날이니까요. 집에 와서 요리했습니다. 생선을 구웠어요. 야채를 볶았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푸짐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은 건 내일 먹으면 됐으니까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가 번 돈으로 산 음식, 내가 요리한 밥상, 뿌듯했습니다. 여보, 봐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당신 없이도요. 준노 없이도요. 잘 살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슬프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외로우면서도 괜찮았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일만 하고 돈만 모으고 그게 전부인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이게 중요했으니까요.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지금의 목표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거리가 화려해졌습니다. 트리가 세워지고 불빛이 반짝였어요.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웃었어요. 나는 혼자였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는 길, 혼자 걸었어요. 외로웠습니다. 특히 이런 날은요. 명절 같은 날은 더 외로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텅 빈 집, 조용한 집, 나만 있는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연예인들이 웃고 있었어요. 시끄러웠습니다. 껐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노한테 전화를 걸까? 크리스마스인데 아들한테 인사라도 할까?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어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을 거예요. 받아도 차갑게 대할 거예요.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조용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쓸쓸했어요. 혼자 보는 눈은 외로웠습니다. 잠을 청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준노 생각, 남편 생각, 과거 생각, 행복했던 날들, 다 사라진 것들,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크리스마스 밤에 혼자 우는 68 노인. 그게 나였습니다. 비참했어요.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내 현실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됐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준노가 어릴 때 꿈,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작은 트리를 놓고 셋이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준노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때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꿈일 뿐이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아침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혼자였어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지만 일해야 했어요. 식당은 쉬지 않았으니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하얗게 깨끗하게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밝게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손님 많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과연 손님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왔어요. 연인들이 왔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그릇을 씻었어요. 혼자서요. 외로웠지만 일했습니다. 해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났어요. 사장님이 왔습니다. 영자 씨, 수고했어요. 오늘 정말 바빴죠? 네, 괜찮아요. 이거 받아요. 뭔가를 건넸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뭐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우리 직원들 다 줬어요. 열어봤습니다. 장갑이 들어 있었어요. 두툼한 겨울 장갑. 손이 시리다고 했잖아요. 이거 끼고 다녀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놀랐어요. 왜 울어요? 고마워서요. 정말 고마워서요. 뭐요?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한데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이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힘내요, 영자 씨. 잘하고 있어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갑을 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손에 끼워 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좋았어요. 이 작은 선물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 날 생각해줬다는 것, 누군가 날 걱정해줬다는 것, 그게 고마웠어요. 그날 밤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장갑을 보며 잠들었어요. 따뜻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일어났습니다. 준비하고 나갔어요. 장갑을 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작은 것들로, 작은 친절, 작은 선물, 그런 것들로 버티는 거구나. 그래도 괜찮았어요. 충분했습니다. 지금은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을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 삶도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아픔을 씻어내고, 상처를 씻어내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새로운 해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햇살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의 햇살.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작년보다 나을까?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대는 됐습니다. 작은 기대였지만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1살 더 먹었어요. 69.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흰머리도 늘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강해 보였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국을 끓였어요. 새해니까요. 떡을 썰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달걀도 풀었어요.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좋았어요. 떡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혼자 먹을 떡국. 예전엔 셋이서 먹었는데 남편, 나, 준노. 이제는 혼자예요. 상을 차렸습니다. 떡국, 김치, 물. 간단했어요. 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앉아서 손을 모았어요. 잠깐 기도했습니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올해도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을 떴습니다. 떡국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맛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어요. 올해는 뭘 해야 하나? 계속 일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돈은 조금 모였어요. 53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모아야 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요. 혼자 늙어가는 노후를 위해서요. 떡국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며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살자. 더 많이 모으자. 건강도 챙기자. 아프면 안 되니까요. 일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다짐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TV를 켰어요. 새해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연예인들이 떡국을 먹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껐습니다. 보기 힘들었어요. 대신 책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시집.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보였어요.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남편 목소리로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새해 첫날부터 울면 안 되니까요.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겨울해. 금방 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김치를 곁들였어요. 혼자 먹는 저녁.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새해지만 일해야 했어요. 식당은 쉬지 않았으니까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많았어요. 새해라서 그런지 더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왔어요. 외식하러 온 거였죠. 바빴습니다. 그릇이 쌓였어요. 빠르게 씻어야 했습니다. 손을 놀렸어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땀이 났어요. 추운 날씨인데도 땀이 났습니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오후 2시가 됐어요. 끝났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씻었어요. 손을 봤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사장님이 왔어요. 영자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손님이 정말 많았는데 혼자 다 처리했네요. 대단해요. 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 씨 없으면 우리 식당 못 돌아가요.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 좋았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오늘도 해냈습니다. 새해 첫 근무를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일 그릇을 씻었어요.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예측 가능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지?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읽었어요. 준노가 날 고소했습니다.
무고죄로요. 무고죄? 무슨 소리야? 다시 읽었습니다. 준노는 주장했어요. 나를 감금한 적 없다고, 3천만 원을 받은 적 없다고, 오히려 내가 거짓으로 고소하려 했다고, 그래서 무고죄로 맞고소했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현관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겨우 일어났습니다. 소파로 갔어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어요. 출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2주 후였어요. 법원에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어요. 변호사?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서 어떻게 해? 눈물이 났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편지만 봤습니다. 법원 출석 통지서.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깨졌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한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칠 뻔했네요. 조심하세요. 네.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법원, 준노, 무고죄. 단어들이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영자 씨, 오늘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얘기해봐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말했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준노 이야기, 옥탑방 이야기, 3천만 원 이야기, 그리고 법원 편지 이야기까지요. 사장님이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정말 힘드셨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사장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요. 울어요. 참지 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이 됐어요. 조금은요. 영자 씨, 제 친구가 변호사예요. 네. 무료로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연락처 드릴게요. 정말요? 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명함을 건넸어요.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가요. 꼭 연락해 보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한테요. 떨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만나 식당 사장님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얘기 들었어요. 무료 상담 원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어요.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자 씨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얘기 들어볼게요. 앉았습니다.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었어요. 메모하면서요. 다 말하고 나니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네, 알아요.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네, 계약서, 문자, 통화 기록 같은 거요. 계약서는 있어요. 집에요. 가져오세요. 그거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무고죄는 성립 안 돼요. 오히려 아드님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처벌받는다? 감옥에 간다는 거야? 어르신, 고소하실 거예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단 무고죄는 막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았어요. 가족이라고 참을 필요 없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복잡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찾았어요. 서랍에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봤어요. 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준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 이걸 제출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준노는 어떻게 돼? 고민됐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결심했습니다. 싸우자. 이번만큼은 싸우자. 나도 살아야 해. 계속 당하고만 살 순 없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계약서 가져갈게요. 좋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서를 건넸어요. 변호사가 봤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이기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도와준다는 것,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법원 출석일이 왔어요.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노를 만나게 될 거예요. 몇 달 만에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준노가 있었어요.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노가 외면했습니다. 아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증거를 제시하세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냈습니다. 설명했어요. 준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판사가 준노한테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시죠. 준노가 더듬거렸어요. 그게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끝났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고죄 기각. 이겼어요. 나는 이겼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평화롭게 사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혼자 걸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겼어요. 준노한테 이겼습니다.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 아들을 이긴 거니까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자유였으니까요.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시면 정말 특별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